한국 손님과 일본 손님의 차이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상하이에서는 많은 경제난과 인력난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택시 운전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여성 택시 운전사들의 공감 이야기가 중국 커뮤니티에서 5천만 조회수를 기록하여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몇 년 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자 택시 운전자들 중에서는 꽤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저는 아시안게임으로 손님이 많을 것 같아 기대를 안고 항저우로 거처를 옮겼어요. 역시 해외 손님이 아주 많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할수록 사람들이 맞아맞아 하면서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선 중국 손님들은 운전기사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에 대부분 많이 놀라세요. 놀라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여성 운전자가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여성 운전자라 그런지 대부분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시고 가끔은 귀찮게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택시 안에서 밥을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드리고 나면 항상 택시 내부를 제가 청소해야 합니다. 먹던 음식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가끔 포장지라든가 숟가락과 포크를 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허다하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자리에서 발톱과 손톱을 깎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내리시면 뒷좌석 바닥에 잘린 손톱과 발톱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끔 시트 안으로 들어가면 빼낼 수도 없어요. 택시 내부를 전부 청소할 때 시트를 드러내면 손톱과 발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답니다.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를 내시거든요. 택시비를 지불하니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택시들은 안 그러는데 왜 이 택시만 못하게 하냐고 난리가 난답니다. 다음은 일본 분들이에요. 저는 택시 운전사가 영어를 잘해서 손님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드리는 것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회화 이상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 손님이 타면 저도 영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대화를 많이 걸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본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번역기를 이용하시는데 특히 운전 중에 그분들이 핸드폰 번역기에 쓴 화면을 본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인 것을 알면 대부분 제가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계속 말을 걸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일본의 젊은 남성분들은 계속 말을 걸면서 번호도 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보통은 슈가나이 하면서 말이 멈추시긴 해요. 하지만 일본 분들은 택시를 항상 깔끔하게 이용하세요. 절대 차 안에서 무언가를 먹지 않고 손톱과 발톱을 깎는 일이 절대로 없답니다. 제가 따로 치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이 점은 저에겐 정말 좋아요. 이제 한국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 떠오르는 건 표정이에요. 이분들은 모두들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은 대화를 잘하려고 하지 않는데 택시에 타는 10명 중에서 9명은 저랑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그저 차에 타고 나면 혼자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만약 일행들과 함께 타면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소통만 할 뿐이죠. 제가 질문하는 말에는 대답만 하고 그 뒤에 말이 없어서 대화가 끊어진답니다. 영어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로도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친구인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경계를 확실히 두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어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되면 가장 편할 것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보다도 차가운 사람들이 없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특징은 정말 한국인들에게만 보이는 특징인데 정말 이런 행동을 보이면 무조건 한국인이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택시를 내리기 한참 전부터 현금을 준비해요.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도착지 근처에 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나서 지갑을 꺼내고 돈을 준비하는 손님들은 무조건 정말 다 한국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택시를 타면서도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 건지 정말 목적지 근처로 도착하면 신기하게 도착한 줄 안답니다. 그러고 그들은 뭔가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처럼 미리 현금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직 길이 많이 남았는데도 돈이 더 찍힐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해놓은 건지 그런 계산까지 다 되어 있는 충분한 금액을 미리 꺼내놓으세요. 그러고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주고 내려버립니다. 가끔은 거스름 돈을 드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급한 사람들일 것 같아서 저도 돈을 빨리 거슬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분주하고 바쁜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행동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한국 손님을 몇십 명을 받아봐야 했죠. 제 생각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귀신같이 알고 돈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택시를 타면서 내비게이션이든 지도든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여요. 아니면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한다던가. 다들 처음 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의 다 왔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목적지가 근처인지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저에게 말 자체를 걸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젊은 남성들도 택시 운전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답니다. 일본 사람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제가 여자라서 불편한 점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라 그런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라 그런지 운전자가 여자인 것을 확인하면 아예 승차를 거부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정말 승객으로 받고 싶지 않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택시에 타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은 정말 심해요. 한국 여자들은 조수석에 탈 때엔 항상 조수석 거울을 이용하여 자기의 얼굴을 점검한답니다. 혹은 화장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중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 여성들은 거의 빠짐없이 자기의 얼굴을 수시로 체크한답니다. 저희 택시회사는 승객을 받을 때 미터기를 켜지만 늦은 시간에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손님에게 시가로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중국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야간에는 손님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장거리를 가는 분들에게는 간혹 미터기보다 시가가 더 싸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몇몇 사람들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제 주위의 많은 운전자들은 야간에 시가로 운행할 때에도 회사에 보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간 운행에 관련해서 또 아시아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할인을 하기 위해 논쟁을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밤 운행에 5장을 부르면 무조건 절반 가까이 깎으려고 하는 논쟁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원래 부르려던 가격보다 2배로 부르곤 하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야간 운행 비용이 더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가격을 우린 이제 모든 외국인한테도 부른답니다. 일본인은 특이한데 그분들은 시가 그대로 돈을 내고 타놓고는 다음날 회사로 가보면 회사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답니다. 일본인들은 신고를 정말 잘해요. 택시를 타고 있는 동안은 가격에 불만이 없는 척하고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시까지 하는 일본인들이 많았는데 다음날 회사로 가면 제가 불법적으로 야간 운행을 했다는 듯이 신고를 하는 일본인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이 승객이라면 웬만하면 받지 않아요.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말이죠. 정말 일본 사람들은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랍니다. 앞과 뒤가 정말 똑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시가로 절대로 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를 무시해버리죠. 저희가 더 값싸게 운행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거절한답니다. 끝까지 택시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밤늦은 시간은 택시가 아니면 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에겐 항상 지금 이 택시가 아니면 어디든 갈 수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저희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방법을 더 찾고 돌아오겠다고 하죠. 그러고 거의 몇십 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실제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러고 시가 그대로 타는 경우가 많죠. 가끔은 그 사람들 중에는 중국인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 시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승객들도 많아요. 그러면 원래 가격대로 태워드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야간 운행을 타는데 그 와중에도 저와 대화를 절대로 안 한답니다. 정말 한국 승객들과 택시를 타면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승객이 한 명인 경우에는 정말 그냥 택시를 타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낀 승객들도 대부분 한국인들인데 애초에 대화를 하면 내 말소리가 안 들린 건지 아니면 들리면서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폰에서 노래 소리가 정말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다간 한국인들 귀에서 전부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어폰을 맨날 끼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청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택시에서 내릴 때 문을 엄청나게 강하게 닫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닫아요. 물론 중국 손님들 중에는 너무 대충 닫아서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는 손님들이 많은데 물론 그거보다는 강하게 닫는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서도 가끔 그렇게 강하게 문을 닫는 손님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가 많답니다. 운행 내내 나와 대화도 안 해놓고 내가 말 걸면 무시하는 듯한데 나갈 때는 택시 문을 힘껏 닫아버리니 누가 보아도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아시아 승객들의 행동 차이는 정말 확연하면서 서로 같은 나라끼리 공통적인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